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재판장의 호통을 듣고 울먹였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청와대 비서관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과태료 500만 원을 물기도 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증인일 수 있는 이 현재 청와대 비서관의 이야기입니다. 정경심의 재판부 임정엽 판사가 지금 상당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증인에 대해서 위증죄 경고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씨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조국 씨는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증인 얘기에 따르면 조국 씨와 피고인은 아무 대화를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정경심과 조국은 부부인데 같이 잠을 자는데 아무 대화도 하지 않는다? 따로 사는 것처럼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바로 김미경 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이야기입니다. 김미경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의 신복으로 불립니다. 현재는 그런 은공을 입어서인지 청와대 비서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미경 비서관이 정경심 재판에 나와서 울먹일 만큼 재판장에게 호통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국 장관 무슨 일만 터지면 깜짝 놀랐다,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김미경 비서관은 법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재판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부부인데 언론에서 무슨 보도가 나왔으면 집에 들어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여보 이거 무슨 이야기지? 그런데 김미경 비서관 조국 장관은 몰랐다, 처음 들었다. 그러자 재판장이 하도 답답해서 부부 사이인데 잠 따로 자냐고 지금 호통을 친 겁니다. 이게 지금 정경심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직 법무부 장관의 재판입니다.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재판입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재판이기도 합니다. 자, 피고는 정경심 씨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국 일가가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당시는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장관이 된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뭐가 빵빵 터지면 집에 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 씨와 피고인 정경심 씨는 아무 대화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임정엽 부장판사입니다.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한 표정이었습니다. 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언론 보도로 불거진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김미경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 조국 전 장관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답변을 반복하자 판사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미경 비서관 민변 출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실 때 같이 일해온 신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 시절 그는 준비단, 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가족 일가에 대한 신상 관련 답변 이런 걸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팀장.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 김 비서관 재판장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가 신경 쓰고 챙겨야 할 부분은 이 사모펀드 입시 비리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서 라고 답하자 임 부장 판사는 반박했습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챙길 게 있어도 청문회라는 거는요, 언론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게 빵빵 터지고 있는데 조국 씨는 집에 가서 피고인에게 확인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
계속해서 엄청난 보도가 나옵니다. 새로운 게 빵빵 터집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집에 가서 부인한테 물어보지도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라는 게 언론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서가 당시 입시비리 사모펀드 막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조국 씨는 청문회 준비하는 빌딩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방배동 아파트. 부부가 같이 잠을 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 대화를 안 한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자 김 비서관, 물어볼 부분이 있으면 후보자나 가족에게 물어보고 가족이 설명해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 씨는 정경심 피고인에게 물어봤을 텐데 대답을 못 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피고인이나 조민 씨에게 정보를 못 얻었다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정경심 재판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은 몰랐다는 듯이 답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사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자, 검찰은 코링크 P 측이 작성한 해명자료 초안에 블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지 모른다 문구가 추가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미경 비서관,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 자체가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설명해 주셔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펀드의 정관에 따르면 매분기 투자자에게 운영보고 의무가 있다는 지난해 8월 20일 언론 보도를 제시합니다. 블라인드 펀드라 몰랐다, 투자처를 몰랐다는 조국의 변명이 거짓말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김미경 비서관 말합니다. 수시보고 의무는 장관 후보자도 모르는 것 같았다. 검찰은 인사청문회 속기록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펀드 운용보고서를 분기별로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장관 후보자가 모르는 것 같다는 김 비서관 답변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을 보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는 판사가 결정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김미경 비서관은 또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이른바 동양대 표창장 원본에 대해서 내가 보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동양대 직인이 칼라로 찍힌 이 해당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흑백 파일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은 당시 엄청나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 비서관이 그 해당 파일을 가족들로부터 받았다. 누가 촬영했는지는 모른다. 국회의원들이 표창장을 많이 물어보셔서 누군가에게 제가 보냈을 순 있을 것 같아. 후보자가 보냈을 건 같지 않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박지원이나 이 민주당 쪽 사람들. 검찰이 이걸 흘려서 플레이했다. 언론 플레이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 사람은 없었고 국회의원 플레이를 한 사람은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김미경이 했다면 이건 정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김미경은 이 답변을 재판정에서 내가 보내줬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말입니까 지금? 지금 와서? 박지원을 족쳐야합니다. 자, 정말 이들의 리그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본인이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냐? 김미경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거 다 도망갈 때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경 비서관은 증언을 마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거짓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울먹이기도 했다. 아니 왜 청와대 비서관이 증언을 하면서 울먹입니까? 있는 대로만 말하면 되지. 쿨하게. 자, 김미경 비서관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인 6월 18일 공무상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경심 판사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뭐 이제 권력이라고 하니까 검사들, 수사하는 검사들도 다 좌천되고 유배되고 판사들밖에 힘들 거 없는데 판사들도 요즘 정권에 장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정도의 배포가 있는 판사. 자, 어쨌든 임정엽 부장판사입니다. 지금 얼마 전 나온 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A씨에 대해서 위증죄를 경고하기도 했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재판한 임정엽 부장판사. 이번에 어쨌든 제대로 한번 정경심 재판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